QLD, TQQQ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도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사업에서 13억을 잃고 나서야 보였던 망한 사업의 공통점이 레버리지 투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듯합니다. 한두 명 고객일 때는 퍼줘도 됩니다. 밤새 갈아 넣어도 됩니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내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판이 흔들립니다. 시장이 잠깐 도와주는 날이 오고 반대로 시장이 등을 돌리는 날도 옵니다. 문제는 그날이 올 때 내가 버틸 구조였는지 받아낼 그릇이었는지입니다. 이걸 못 만들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 번에 접힙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오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똑똑해진 것 같고 세상이 내 편인 것 같고 속도를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를 테스트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과 내가 유지 가능한 규칙과 내가 견딜 수 있는 심리와 내가 계속 투입 가능한 현금 흐름까지 전부 테스트합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상승장에서 커진 덩치가 하락장에서 독이 됩니다. 사업에서 망하는 흐름은 대개 이렇습니다. 한 명일 때 가능한 서비스를 100명에게도 똑같이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0개 팔리면 내가 직접 다 처리합니다.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0개 팔리는 순간부터는 체력전이 아니라 시스템전입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고 품질을 유지해야 하고 비용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여기서 구조가 없으면 무슨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사장이 변했다. 서비스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매출이 꺾이는 순간 고정비가 목을 조르고 결국 내 돈을 계속 넣다가 끝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 입으로요. 내가 변했다. 원칙이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상승장에서는 매일 들여다보며 더 사고 하락장에서는 무너지는 계좌를 보며 규칙을 바꾸고 결국 최악의 가격에서 포기합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나를 버틸 수 있느냐, 기회가 왔을 때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 사업에서는 아군을 버틸 체력, 행운을 받을 그릇입니다. 투자에서는 하락을 버틸 현금과 멘탈, 상승을 수익으로 잠그는 규칙입니다. QLD, TQQQ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하루 변동을 증폭시키는 구조라서 오를 때는 빠르지만 흔들릴 때도 빠릅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잘 될 때는 계획 없이 비중이 커지고 꺾일 때는 겁이 나서 원칙 없이 줄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늘 같습니다. 상승 구간에서 비중이 커지고 하락 구간에서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 한 줄이 망하는 투자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말 안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일시적인 흥분을 주는 선택인지 지속적으로 살아남게 하는 선택인지, 사업에서 그걸 구분 못하면 망하고 QLD, TQQQ에서도 그걸 구분 못하면 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쪽으로 바꾸려면 투자도 사업처럼 숫자와 구조부터 세팅하셔야 합니다. 1점 레버리지의 최대 비중부터 정합니다. 비중을 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대신 정해줍니다. 오르면 비중이 폭증하고 내리면 멘탈이 붕괴합니다. 처음부터 상한선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총합을 계좌의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올인으로 흘러갑니다. 2점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쪼갭니다. 사업에서 직원 1명일 때 가능한 일을 10명, 100명일 때도 가능한 형태로 바꾸듯이 투자도 한 번에 다 사는 방식이 아니라 분할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QQQ의 21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위에서는 추격 매수 금지. 이 정도로 단순해야 흔들릴 때도 지킵니다. 3점 현금은 게으름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사업에서 고정비를 버틸 체력이 없으면 위기 때마다 돈을 쑤셔 넣어야 하듯이 투자도 현금 체력이 없으면 하락 때마다 멘탈을 쑤셔 넣습니다. 레버리지에서 현금은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소한 다음 분할 매수 몇 번을 실행할 정도의 현금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4점 이익절 규칙을 먼저 만들고 들어갑니다. 대부분 사람은 매수 규칙만 만들고 매도는 감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반대입니다. 매도가 구조입니다. 전고점이나 전고점, 부근 같은 단순한 기준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줄입니다. 줄인 자금의 일부는 안정자산으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게 사업으로 치면 잘 될 때 설비와 인력 구조를 바꾸고 위기 대비 현금을 쌓는 겁니다. 5점 내 수익률이 아니라 내 생존율을 관리합니다. 사업에서 월 매출이 아니라 고정비를 버티는 개월수가 생존을 결정하듯이 QLD, TQQQ에서도 이번 달 수익률이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내가 원칙을 지킬 확률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10주가 편하면 100주도 편한가? 지금 하루 한번 보는 게 가능하면 폭락하는 날에도 가능한가? 이게 안 되면 포지션이 과합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망한 사업의 공통점이 퍼주는 마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퍼주기였기 때문입니다. 망한 투자의 공통점이 레버리지여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레버리지였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법은 딱 4칸으로 정리됩니다. 일시적으로 힘을 쓰는데 결과가 지속적으로 남는 것. 이게 최선입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결과도 지속적으로 남는 것. 이건 차선입니다. 일시적으로 힘을 쓰고 결과도 일시적인 것. 이건 차악입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데 결과가 일시적인 것. 이건 최악입니다. QLD, TQQQ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구간이 어디냐면 지속적으로 시간을 쓰고 결과는 일시적인 구간입니다. 매일 시세 보고 매일 뉴스 보고 매일 공포와 흥분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계좌는 결국 시장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노력은 계속인데 결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기준을 세팅해두고 결과가 지속적으로 남게 만들면 그때부터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룰을 세팅해두면 내가 매일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계좌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분할 매수 기준, 익절 기준, 현금 유지 기준, 비중 상한선, 이 4개만 있어도 투자 품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니까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복잡하면 망합니다. 위기가 오면 복잡한 전략은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는 전략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딱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겁니다. 첫째, 살 때는 QQQ 기준으로만 봅니다. QLD, TQQQ 가격 자체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지수 흐름을 하나로 고정합니다. 그래야 흔들릴 때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위에서는 천천히, 아래에서는 더 천천히 삽니다. 추격 매수로 속도를 올리는 순간 레버리지는 내 목을 조입니다. 분할 매수는 아래에서만, 그리고 더 아래로 갈수록 더 촘촘하게가 아니라 더 보수적으로. 이게 오래 살아남습니다. 셋째, 오르면 일부를 규칙적으로 잠깁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수익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오를 때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때 일부를 빼서 현금과 안정 자산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그게 다음 하락장에서 멘탈을 지켜줍니다. 넷째, 내 생활을 건드리면 그 순간부터 망합니다. 사업도 생활비를 끌어다 넣기 시작하면 끝이 보이듯이 레버리지도 생활을 건드리면 끝입니다. 레버리지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LD가 TQQQ보다 안전한가요? 구조적으로는 변동이 덜한 쪽이 QLD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상품이 아니라 비중에서 나옵니다. TQQQ를 작게 들면 QLD보다 안전해질 수 있고 QLD를 크게 들면 TQQQ보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내 비중과 내 규칙이 안전을 결정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락장에서 할 일은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기존 규칙 실행입니다. 그래서 하락장 전에 이미 4가지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어디부터 분할 매수할지, 어디에서는 멈출지, 현금은 얼마를 남길지, 회복하면 어디서 일부 익절할지. 하락장에 이걸 새로 만들면 그건 규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횡보장이 길어지면 레버리지는 손해인가요? 횡보가 길어지면 체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더더욱 규칙이 중요합니다. 추격을 안 하고 기준 아래에서만 분할로 들어가고 기준 위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현금을 유지하는 구조. 이게 있으면 횡보장은 적이 아니라 준비 구간이 됩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한 형태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형태로 들고 있으면 3개월도 못 갑니다. 사업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면 10년 가고 오버페이스로 달리면 1년 안에 무너집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뭘 하면 되나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1. 레버리지, 최대 비중을 숫자로 적습니다. 2. QQQ 기준으로 매수 조건 1개, 매도 조건 1개를 적습니다. 3. 현금 최소 유지 금액을 적습니다. 이 3개를 적는 순간 투자에서 망하는 공통점을 끊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QLD, TQQQ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잘 될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도 내가 똑같이 실행할 수 있어서 버는 겁니다. 상승장은 누구나 버팁니다. 하락장을 버티는 구조가 있는 사람이 결국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오늘 종이에 적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